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다의 층간소음, 땅으로 전달되는 진동과 흰발롱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세 개의 농개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농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전체 종이 다 다른 종들이고 세계 한 100여 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가 다른지 구분이 되세요? 예. 다른 일반적인 개와는 달리 직계발이 한쪽만 유난히도 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컷들이 보통 이렇게 직계발이 이렇게 한쪽만 큰데요. 이 큰 직계발로 암컷을 자기 집으로 부르는 유인을 하든지 아니면 수컷이 직계발로 적과 싸우는데 사용을 합니다. 오늘 소개할 개가 바로 흰발롱개인데 이 흰발롱개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대만, 그리고 홍콩 갯벌의 최상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농개, 다른 농개종하고는 다르게 한 영역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행동 반경이 꽤 작습니다. 크기는 지금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기에는 꽤 커 보이지만 실제 보면은 한 손톱보다 약간 큰 손톱에서 엄지 사이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한국의 멸종위기, 현재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해양 보호생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는 지금 동영상이 이 흰발롱개가 여름철 지금 이맘때죠. 이맘때 이제 갯벌에 나와서 저렇게 자기 집 위에 뭔가 그 작은 성을 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세미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야구 경기장 있죠? 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돔의 절반을 가른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세미돔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저렇게 그 집 위에 구조물을 지은 다음에 암컷이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암컷을 이렇게 부르는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흰발롱개 수컷이 암컷을 이렇게 부르면 암컷이 따라 들어가서 뭐 바로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좀 괜찮나 이렇게 살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수컷이 부르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네. 또 그러면은 그 수컷을 따라서 암컷이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굴에 들어가서 굴의 크기도 보고 또 뭐 다른 이제 그 상황을 좀 살펴보는 거겠죠. 거의 뭐 집을 보러 간을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렇게 또 다른 수컷이 또 자기 집으로 부르네요. 그래서 암컷이 또 그 집을 찾아서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수십 번 반복이 될 정도로 한 번 짝짓기를 하는 암컷을 관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짝짓기를 하는 암컷과 수컷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진격의 거인과 흰발롱개, 그리고 두 번째는 흰발롱개의 땅 치는 영주, 그리고 세 번째는 공사장 진동과 흰발롱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격의 거인과 흰발롱개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격의 거인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 무서운 거인이죠. 근데 우리 그 층간소음 얘기를 잠깐 할게요. 뭐 여러분 중에 굉장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굉장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죠.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게 뭐 우리 아파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갯벌에 나가서 저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갯벌에 사는 생물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저 집 위를 지나갈 때 뭐 쿵쾅쿵쾅 소리가 나겠죠. 마치 진짜 개의 입장에서는 진격의 거인과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벌써 제가 꽤 오래전에 사회 시민 단체들하고 그리고 대학생들과 함께 갯벌 흙을 함부로 밟지 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개가 살고 있는 곳에 그 위를 많이 밟거나 아니면 조금 밟거나 밟지 않거나 이 세 가지 조건에 놓아두고 얼마나 많이 밟았을 때 얘들이 어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실험을 하는 과정이 저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일정한 구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밟습니다. 그리고 밟은 다음에 관찰을 하면서 쌍안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밟기 전과 밟고 난 다음을 비교를 하죠. 지금 그래프가 그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 왼쪽에 제일 왼쪽에 그 나무 막대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처음에 밟기 전이고 그 중간은 밟고 난 다음 10분 후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은 밟고 난 다음에 30분 후가 지난 다음에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특히 이 오른쪽에 이 개가 활동하는 게 30분이 지나도 많이 밟은 곳에서는 이제 활동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또 진격의 거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음에 그 집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사실 집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까지도 같이 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가설을 한번 세워봤어요. 이런 갯벌에서 땅을 밟는 행동을 우리가 다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밥이 흰발롱개 행동 생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하에 개체를 한 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그 행동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행동을 좀 더 집합적으로 개체군 중심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개체들이 사는 그 위를 저렇게 신발로 마구 밟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개체 중심 연구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쪽에 저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한쪽 굴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가 있고 또 한쪽은 한번 집 위를 밟고 난 다음에 두 개의 행동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갯벌을 밟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밟은 쪽은 밟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개의 시간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나왔을 때도 활동하는 시간이 활동하는 거리가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밥이 이후에 얘네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저기에 제가 우리말로 어떤 행동을 얘네들의 행동이 어떤 건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집에서 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망보기를 한다든지 구애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특히 자기 집이 밟힌 애들은 집수리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망을 보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 집이 밟히지 않은 개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러한 부차적인 거에 시간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짝짓기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음은 이제 개체군을 들여다봤어요. 개체군을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집합적으로 보면은 저기 지금 까만색 실선으로 나와 있는 것과 빨간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밟고 난 위에 까만색은 밟히지 않은 곳, 그리고 빨간색은 많이 밟은 곳인데 푸른색은 좀 적게 밟은 곳이에요.
근데 훨씬 더 나와서 활동하는 정도가 밟은 곳에서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한 번 밟고 나서 이제 몇 분이 지나서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밟고 나서 60분이 지나서도 애들이 활동하는 정도가 더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밟는 활동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다밥을 한 다음에 원래 이 개들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짝짓기가 달의 주기에 따라서 리듬이 있는 거를 원래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리듬이 밟고 난 다음에 리듬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밟았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와서 활동하는 정도도 적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다밥을 그만하고 다시 평화로운 세상이 왔을 때 얘네들이 언제쯤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까라는 걸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고 실험을 계속 이어서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대략 자기 집 밖에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1달 반 정도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갯벌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갯벌 체험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할 때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흰발롱개의 땅 치는 연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땅 치는 연주, 좀 궁금하죠? 뭔지. 보통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대로 흰발롱개는 구애 행동을 하는데 그 구애 행동을 할 때 집게발을 흔드는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옆으로 둥글게 둥글게 흔들면은 저거는 구애를 할 때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암컷한테 부르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다른 수컷이 침입을 했다. 그러면 내 집으로 오지 마 하고 저렇게 옆으로 툭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행동도 하고요. 또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둥글게 둥글게 하염없이 멍 때리면서 둥글게 행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수컷이 집게발을 흔드는 걸 영어로 웨이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파도 치는 거 웨이브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제 흔드는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떠한 상대방이 어떤 누구냐에 따라서 저런 행동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사실 농개가 좀 독특한 숨겨져 있는 우리는 보통 저렇게 시각적으로 그냥 구애 신호만 하는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층간소음을 느끼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가 있어서 공기 중에 진동을 느껴서 소리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아무리 가까이 가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움직임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시각적으로는 민감한데 만약 거기서 소리를 하고 지르면은 절대로 놀라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소리를 느끼는 진동을 느끼는 고막과 같은 그런 기관은 없어요. 대신 땅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느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어디 있냐면 저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개의 다리 부분에 바로 땅으로 진동이 되는 진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먼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농개에게 가장 민감한 주파수는 300Hz에서 700Hz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농개가 그러면 진동을 왜 감지할까요? 자, 여기에 감지를 하는 이유는 뭐 포식자가 왔을 때 도망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이 종마다 방출하는 진동하고 주파수, 반복률 등의 특성이 모두 다른데 더 중요하게는 그 이유가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드러밍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둥다당당당 이런 그 소리를 다 바닥을 두드려서 그런 드럼을 연주하는 것처럼 드러밍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드러밍을 하면서 수컷이 암컷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드러밍이 바로 암컷 얼마나 잘 이거를 빠르게 두드리냐 이것에 따라서 이 수컷을 보고 암컷이 요 놈은 좀 그래도 나랑 사귈만 하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대단한 게 미스테리가 이 진동을 생성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어요.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킴발롱게도 드러밍을 하는데 바로 언제 하냐? 굴 내에서 짝짓기를 할 때,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듯이 암컷을 부르고 그 암컷이 따라 들어갈 때 그때 드러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의 드러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영종도 제2지구라는 곳에 있어요. 이곳이 지금 현재 한때 갯벌 매립이 예정된 지역이었는데 흰발롱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흰발롱개가 발견이 되니까 저와 학생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에 얼마나 흰발롱개가 사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언론에 이제 보도를 하고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이게 매립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실험은 저렇게 연구자가 앉아서 이 일종의 우리 아바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바타의 흉내를 내는, 그러니까 아바타 말하자면 개 아바타요. 개의 가짜 개를 만들어서 가짜 암컷 개를 만들어서 수컷이 진동을 하도록 이렇게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에 따라서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이제 가속도계라는 게 있어요. 그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진동 측정기죠. 그 진동을 측정하는데, 자, 여러분, 바닥을 두드리면, 우리가 바닥을 두드리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들리죠. 그런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저희들이 도청 마이크를, 한국에서 파는 도청 마이크를 사가지고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소리가 작아서 도청 마이크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연구를 하는 다른 외국 학자가 일본에 있는 도청 마이크를 사용해서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을 한 거를 보고 우리도 한번 이거를 우리 개에 한번 녹음을 해봐야겠다 하고 지금 이번에 시도를 할 예정인데,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드러밍하는 소리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을 수 있을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냥 소리가 나는 것을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저 밑에 지금 보시면은 흰발 롱개 수컷이 가짜 암컷, 우리 아바타가 앞에 오니까 저렇게 집게발을 흔들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보면은 몸을 부르르르 떠는 행동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드러밍을 하는 행동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안에 들어가서 더 드러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수컷이 얼마나 소리를 내는지를 비교를 해보는데, 그 진동 신호 용어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렇게 한번 퉁퉁퉁 하고 뛰기는 거를 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펄스가 하나, 둘, 셋,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개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트레인 여러분들 알죠? 기차입니다, 기차. 그래서 기차처럼 저렇게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또 이제 이런 것도 분석을 합니다. 펄스의 빠르기, 펄스의 수, 트레인 길이, 펄스, 길이, 그리고 최고 진폭 무쇠 주파수와 같은 이런, 말하자면 우리 소리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연구를 그대로 땅의 진동에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수컷 흰발롱개는 목적에 따라서 저 드러밍의 패턴을 바꿀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그거에 패턴을 바꿀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수컷 흰발롱개는 구애를 할 때와 위협을 할 때 드러밍을 하는 장소와 특성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저 위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흰발롱개가 둥둥 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집게발을 흔들면서 저 때는 굴 밖에 나와서 다른 적이 침입하려고 할 때 저렇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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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지마라는 신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러밍을 하는데 보통 구애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로 굴 내에서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위협을 할 때는 굴 밖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 드러밍의 소리의 종류가
같을까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그 결과가 하나 이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구회를 할 때는 굴 내에서 저런 식의 드러밍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로 한번 음악을 그냥 흉내를 내볼게요. 따라란 따라라란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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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런 신호를 하는 거는 바로 암컷한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라는 그런 신호를 하는 거고, 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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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호를 낸다면은 바로 저 수컷이나 또는 짝짓기를 할 준비가 안 되는데 암컷이 온다고 해도 자기의 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리가 라는 그런 뜻으로 신호를 해요. 그래서 이런 구애 신호와 위협 신호의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은 흰발롱개의 드러밍은 목적, 구애를 하느냐 아니면 위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맥락에 따라서 바로 장소와 진동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의 결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더 접해야 할 문제인데, 공사장 진동과 흰발 롱개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와서 갯벌을 밟는다고 했는데, 갯벌을 밟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갯벌 생물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갯벌 매립이에요. 그래서 갯벌을 원래 인천 지역에는 매립한 갯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외국 나갈 때 이용을 하는 영종도 공항도 갯벌이 매립돼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송도라든지 아니면 청라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뭐 전체 갯벌에 사는 생명들이 다 사라지고 없겠죠. 그곳에 사는 생명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이 바닷가 주변이 워낙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바닷가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 주변에 호텔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위락시설을 짓든지 이런 거를 해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매립이 안 되더라도 일단 주변에 그 공사를 하는 곳이 있다면은 만약 갯벌이 주변에 있으면 그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당연히 저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그 바닥의 진동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어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요 그 논문에 나온 이 그림들은 뭘 뜻하냐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조용한 바다였는데 최근 들어서 인간의 활동이 많아지죠. 배도 많아지고 그리고 풍력발전소도 개발을 하고 또 바닷속에 잠수함도 지나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이 소음을 그냥 바닷속의 생물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이 바닷속의 생물들이 이 소음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최근에 연구들에 의하면 아주 많은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지금 위에 어떤 생물들이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고래라든지 아니면 물개라든지 여러 생물들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X축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생물들이 어느 범위 내에서 서로 소리를 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도 저주파에 하는 소음을 내면서 신호를 내면서 암컷을 부르든지 자기 친구를 부르든지 이런 신호를 내죠. 여러 생물들이 이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듣는 가운데 만약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 다양한 수중 소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음들이 위에 있는 생물의 주파수하고 겹쳐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옆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집중해야 되고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런 옆에서 그 잡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동 소음도 바닥에 사는, 바닥을 타고 흐르는 그런 진동을 느끼는 생물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까 앞서서 바닷속의 수중 소음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게 꽤 많이 늘어났는데, 아직까지 이 바닥을 타고 흐르는 진동의 생물이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다지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갯벌과 관련된, 갯벌의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지반 진동의 영향에 대한 생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인데, 지금 현재 그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멸종위기종 흰발롱개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가설은 이런 가설이에요. 공사장 소음 진동이 흰발롱개 운동과 그리고 의사소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그에 따라서 예측을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지반 진동은 흰발롱개의 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거고, 두 번째, 지반 진동은 수컷 흰발롱개의 구애 신호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실험을 두 가지를 이제 진행을 했죠. 각각의 예측에 맞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듯이 실내에서 지반 진동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는 장비 하나를 저희들이 이제 뭐 장난감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 일렉트로 마그네틱 쉐이커라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그 쉐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 밑에 말하자면은 로드, 막대기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가 이 개가 사는 요 속에 그 어딘가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이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같이 땅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땅이 흔들리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그 진동을 잽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주파수의 영역대의 진동을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우리가 공사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진동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 실험의 결과를 일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저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저 옆에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 거는 대조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진동을 주지 않은 거고, 트리트먼트라고 써 있는 것은 이 개가 지금 개가 있는 곳에 저렇게 진동 신호를 아주 미세하게 주는데, 거의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둘이 거의 진동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조구와 저 실험구 사이에 뭔가 여러분 다른 것을 보이시나요? 예. 좀 더 아래쪽에 있는 개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결과들을 바탕으로 저기에 이제 얼마나 개가 어떠한 움직임을 가지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자, 지반 진동에 대한 운동 반응을 지금 보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진동, 세 가지 진폭의, 세 가지 진폭이 아니라 세 가지 주파수의 진동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30Hz, 그리고 120Hz, 250Hz의 진동을 만들어냈습니다. 30Hz의 저주파일 때는, 이 걷는 속도가 별로 둘 사이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120Hz가 되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50Hz까지도 차이가 꽤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쟤네들이 분명히 저 작은 진동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험 상황이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빨리 가진 않을 텐데, 점점 위험한 상황이 될수록 더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얘네들이 이제 운동하는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봤는데, 운동하는 방향은
대조구랑 실험구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만 운동하는 속도 그리고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120Hz와 250Hz에서 볼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실험이에요. 두 번째 실험은 집안 진동이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야외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사실 뭐 만약에 실험실 내에 갖고 와가지고 실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 짝을 부르는 행동은 거의 흰발롱개는 굉장히 그 센서티브 민감해가지고 암컷하고 수컷이 집을 찾고 다시 자기 집으로 부르고 이런 행동이 야외가 아니면은 관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영종 제2지구에 가서 직접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자극전 그리고 한쪽은 자극을 주지 않아요. 아까처럼 대조구를 만든 거죠. 그런데 또 한쪽은 자극을 주는데 바로 250Hz짜리 진동을 스피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쿵, 쿵, 쿵 소리를 내요. 그래서 그 쿵쿵쿵 소리를 내면은 얘가 진동을 이제 느끼겠죠. 그리고 이걸 자극을 한 다음에 그 자극 후에는 이제 아무런 소리가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실험을 여러 개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대조구는 11마리, 그리고 처리구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조금 적은 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이제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지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분석 지표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대조구하고 처리구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구에서는 그냥 진동을 집게발을 가지고 집게발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진동을 떨어서 그 암컷을 부르는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처리구에서는 이제 쿵쿵쿵 하는 게 얘가 진동을 떨면서 할 때 한 번씩 방해하는 그 진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겹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떨어져서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 거를 가지고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녹음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펄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펄스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펄스가 빨리 이걸 드러밍을 할 때 빨리 치는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그 외부에서 스피커 음으로 자극을 주니까 공사장 진동과 비슷하게 자극을 주니까 얘네들이 펄스의 속도가 꽤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동 자극을 주지 않는 그 이후에도 그 영향이 있는지 계속 펄스가 빠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진폭이라든지 아니면은 펄스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을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는 이 진폭은 펄스 속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옆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낸 경우 얘가 진폭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끄러운 음악이 틀어져 있는 장소에 가서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음악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더 크게 샤우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침묵을 하든지. 근데 일단은 지금 흰발롱개의 경우에는 이거를 더 자주, 그러니까 소리는 오히려 줄였지만 더 자주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를 좀 더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흰발롱개는 공사장 진동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땅을 치는 연주, 그 콜트십 드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빠르기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진동을 우리가 많이 주게 됐을 때는 흰발롱개가 멸종위기종인 흰발롱개가
번식을 관련해서 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게 좀 더 만약에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은 얘네들이 짝짓기를 하는데도 심각하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죠. 아, 끝으로 제가 오늘 강의에 이렇게 짧게나마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알면 행동한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 지도 교수님이 국립생태원에서 원장을 하셨던 최재천 교수님인데, 그 최재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거의 한결같이 계속 하셨어요. 알면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알면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알면 우리가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생물이 내는 소리, 그리고 생물이 내는 진동, 이런 것으로 언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생물이 만들어내는 언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생물이 내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보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그런 수준까지 오게 된다면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알고서 나쁜 일을 하는 게 나쁠까요? 아니면은 모르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게 더 나쁠까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라고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은 당연히 알면서 나쁜 짓 하는 게 더 나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은 알면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모르면서 나쁜 짓을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자기가 나쁜 일을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자기가 행동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모르고 어떤 행동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몰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면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꼭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그 흰발농계와 함께 대화를 좀 연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지진 발생이 많은 일본에서는 농계가 상대적으로 번식이 취약할지 궁금해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진이 발생하는 것과 농계의 이런 진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지진이 발생할 때 뭐 농계도 그렇지만 많은 생물들이 왜 그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뭐 생물들이 갑자기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날 때 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바다 뱀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동물의 행동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잘 못 느낄 수는 있어도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못 느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진은 굉장히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이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진동까지 다른 생물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이들이 맞추는 주파수와 우리가 맞추는 주파수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청 주파수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20Hz에서 2만 Hz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20에서 2만 Hz까지 모두 다 이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부모님은 훨씬 더 여러분들보다 소리를 듣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떨어져요.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그 가청 주파수 범위가 좁아지죠. 자,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에서 2만 헤르츠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생물은 그러면은 거기에 그 속에서 그 속 구간에서만 소리를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파를 대표적으로 초음파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만 헤르츠를 넘어서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초음파를 듣는 생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쥐라든지 아마 또 돌고래 같은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을 하는 그 영역대와 얘네들이 말을 하는 영역대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만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